우리나라 기업 대표적으로는 지금 카카오하고 그 네이버가 코인 발행을 했어요. 코인의 내부에서도 투자할 분야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 안에서도 아마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쌓으셨을 것 같아서 네. 어디를 좀 좋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유망한 코인을 찾아야 돼요. 네. 가장 유망한 코인. 그래서 디파이 시장도 사실은 이더리움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굴러가는 디파이 마켓이 굉장히 많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워낙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워낙 거래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거래가 몰리면 이게 그 거래 처리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거든요. 네. 수수료를 떼서 이제 흔히 채굴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곳에다가 이제 줘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몰리면 그게 막 거래 수수료가 막 올라가요. 거래 수수료가 올라가서 이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반이 많은데 관련된 이제 비용 같은 게 커질 수 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써서 업데이트를 해서 그게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시장이 더 유명한 거는 거래소를 운영해봤던 사람들도 이 자산 이전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을 다른 지갑으로 이 지갑이 이제 계좌 같은 거거든요. 은행 계좌 같은 건데 내가 돈을 그러니까 자산을 한번 이전을 해봤다. 아니면 내가 그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내 온전히 나만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어려워. 그게 돼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 자산 이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산 거 얼마 이제 한번 옮겨보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해보고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정보 얻는 게 또 한계가 있고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네네. 국내에 있는 것들 먼저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대표적으로는 지금 카카오하고 그 네이버가 지금 코인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통해서 일본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 일본은 또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더 심해요. 되게 빡세요. 근데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파이 쪽으로 관심이 많고 뭐 되게 다양하게 사업을 되게 다양하게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파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5개가 넘어요. 그래서 클레이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왜 한국 프로젝트니까. 네. 네, 접근하기도 카카오 편하고. 기반의. 그렇죠. 네. 네. 카카오 기반이니까 사실 가격이 막 말도 안 되게 떨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뭐 높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안전하게 좀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하면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그걸 네. 한번 연습해보고 네. 네. 그다음에 자신감이 좀 붙고 하면 뭐 해외 거도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참 이제 뭘 느꼈냐면 이거 처음 해보면서 처음 국내 같은 경우는 좀 해외랑 다르게 이 금융 실명제 적용되고 하면서 되게 깐깐한 규제들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면 볼수록 해외는 정말 규제 프리존이고 국내는 금융 실명제 때문에 규제를 좀 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무조건 국내에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해외로 돈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 하는 건 주식하고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거래소 안에서 올라가 있는 코인들을 사고 팔고만 하면 이건 뭐 주식하고 차이가 없네 싶은데 거기를 좀만 넘어서서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에 돈을 옮겨서 내가 또 다른 코인을 뭐 교환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하면 정말 여기부터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수익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국내 거래소만 봤을 땐 뭐야 이거 뭐 주식 같은데 뭐 그냥 좀 변동폭만 크네라고 했다가 저는 세계 쪽으로 해외 쪽 나가보고 나서 이제 이게 진정한 코인 시장은 여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좀 해보시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에 제일 관심 있으신지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연구하시는 이런 이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투자 쪽으로도 제일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게 있을 거고 연구의 관점에서 되게 집중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내에서는 특히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안착되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예요. 그것도 초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 뭘 해야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커스터디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 시장에 되게 스터디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봤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하려고 이제 또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또 보는 시장은 또 이제 또 다른 시장이고 되게 무궁무진한 또 시장들이 또 이제 네.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어디까지 공부해봤냐라고 하면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했다 뿐이지 저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이 시장은 너무 큰 시장이라서 그리고 너무 빨리 그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아마 진짜 한 달만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단절하고 나와 있으면 완전 감이 훅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이고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그래서 공부할 거는 엄청 많다. 근데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배울 게 너무 많다. 라고 말씀.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 변화가 큰 건 알겠는데 그냥 막연히 두렵고 한참 뒤처질까봐 그냥 이렇게 좀 그런 마음만 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모든 걸 다 붙잡아서 가기도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균형과 방향을 잡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처럼 막 본업보다 더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디파이 뭐 그러니까 자산 이전도 해보고 코인 뭐 이런 것도 사보고 뭐 해외 프로젝트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트위터 가입해가지고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하는지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좀 그냥 일반 투자자로서 나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거나 그냥 비슷한 일맥상통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 묻어놓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시장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얘 두 개는 그냥 살아남는다라고 봤을 때 그냥 묻어놓는 거죠. 네. 그러면 1억 할까? 1억 가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막연히 나만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뭐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바에는 그런 거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네. 생각이죠.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자기 관심 분야가 분명히 코인하고 연결된 쪽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로사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NFT에 관심 갖고 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잠깐 저희끼리는 얘기했는데 소시적인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최근에 P2E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플레이 투 원이라는 뜻인데 요것과 NFT가 결합하면서 굉장한 또 시너지가 나는 게임 산업 쪽에서 그런 생태계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관심 갖고 되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코인과 연결된 이런 시장들은 어떻게 디지털 자산과 연결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거기에도 진짜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저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어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도 이게 그 부동산을 제가 만약에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면 사실 제 재력으로는 사실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죠? 대중들이 그냥 네. 일반적으로 내가 지나가다 저 건물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 위에다 올려서 쪼개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아니면 매각 차익 같은 것도 이제 얻을 수 네.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현재는 그게 코인화 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절대 허가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음. 보거든요. 예. 투자 상품으로서 이 그냥 일반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시키고 이거를 투자 상품화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똑같은 맥락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책에도 뭐 가사, 루센트 블록 그런 거 나오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고 허가를 일단 안 해주셔서 정부에서 음. 그것도 지금 2개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 사업 영역이 점점 무궁무진해지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은 그 해당 회사들 그 플랫폼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이게 이제 중복돼서 발행되지 않게끔만 이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코인화 되게 되면 그 플랫폼을 벗어날 수 있죠. 거래소에서도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국가가 허가한 아니면 대중들이 원하는 어느 장터에서든 다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냥 니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 리츠를 네. 이제 디지털화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진짜 코인 단계로 가게 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시장이. 네. 이게 국가가 이렇게 막는 건 통제력을 잃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는 정말 국가의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으로 저희를 빠르게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도 디지털 세상에서 보면 옛날처럼 동전이랑 지폐 쓰면서 뭐 꼭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뭐 물건 사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저희를 엄청나게 빨리 디지털 세상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디지털 자산도 촉매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재밌고 또 막 부동산 생각을 하면 막 세금이나 이런 거에 너무 가로막혀서 너무 답답하고 세상에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내 집만 가져도 엄청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뭐 투자하려면 좀 한계가 되게 많은 느낌? 근데 굉장히 무한한 세계를 잠깐 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또 접근하려면 좀 많은 벽을 통과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많이 대중화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가 안 될 거다. 그 지갑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동산 쪽에서 얘기하면 빠쇼님께서 입지의 3대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게 약간 뭐랄까 대중화가 됐죠. 대중화가 됐어요. 그 상식이. 근데 이제 그게 빠쇼님이 처음에 좀 정리하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를 되게 쉽게 아까 좋은 코인을 알아볼 수 있죠. 관심이 있다면. 좋은 코인의 3대 요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전문가가 또 나오면 굉장히 또 많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닫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영어로 된 거 해석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사이트? 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구글 번역기 요즘 해석 되게 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네. 일반인들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아직은 이 디파이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 되게 불친절해요. 맞아요.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세요. 예전에 뭐 식당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서빙 받을 때 막 엄청 막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만 가다가 이 시장 오니까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래. 그냥 식기도 내가 갖고 와야 되고 음식도 셀프요. 전부 다 셀프예요. 그리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렇게 투박한 시장인데 그런 것도 좀 변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편하게 네.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내가 주소 잊어버렸을 때 콜센터처럼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수수료 좀 더 떼가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약간은 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금 좀 산업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되겠죠. 네.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분명히 진출하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네. 핀테크 출연하면서 이제 투자 같은 것도 되게 쉽게 해주듯이
아마 암호화폐 쪽, 디지털 자산 쪽도 그런 뭔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제가 진짜 친한 친구라면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뭐라도 그러니까 아니 어, 네, 그냥 이제 저자로서 이렇게 이 세계를 딱 소개해 주는 느낌이 아니라 야, 너 이거 좀 공부 좀 해라. 이거 좀 봐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지.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어제 되게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얘도 근데 은행원이에요. 은행 다니면서 근데 이제 업무는 이제 본부에서 하니까 약간 AI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좀 자랑을 했죠. 친구들 단톡방에 나 책 썼다 그러면서 빨리 이렇게, 사라. 네,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사실은 되게 좀 소극적인 친구예요. 음. 뭐 이렇게 뭐 별로 티도 내지 않고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책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은행원들 되게 고리타분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 그 규제한 것만 해야 되고 아예 그 외의 거는 거의 불법적인 거니까. 그런 성향도 그런데 그런 친구가 어제 전화 와서 아 내가 네 덕분에 생각이 많이 깨었다. 나 예전에 진짜 안 좋게 봤는데 이 시장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듣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네. 뭐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아 책 되게 잘 읽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내 정말 친한 친구가 네 덕분에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도 그랬어요. 제가 책을 썼다고 하니까 야 그래 뭐 사야 되는데 이렇게 물었던 친구예요. 네네. 그래서 뭐 사? 이렇게 물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농담처럼 그래서 걔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그냥 없는 셈 치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사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제 농담처럼 그냥 이더리움 사라. 거기 플랫폼 저기 거래소 많으니까 네 그냥 그냥 계좌 트기 편한 데 가가지고 네. 이더리움 사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실제로 그거 책 읽고 한번 사보면서 아 이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내 돈 들어가니까 맞아요. 얘 이거 사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이 가격이 떨어져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수준까지는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예. 이 플랫폼은 뭔가 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러니까 되게 정보는 되게 많아요. 뭐 그게 이제 나와 맞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랑 안 맞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걸러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나의 역할인 거고 스스로 공부해 보면서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도해 보는 거. 네. 그냥 막연히 어려웠던 것들 한번 그러니까 큰 돈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시장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식 투자 해봤는데 아 이거 나랑 안 맞아 이거. 해외 투자 해보니까 아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안 맞아.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맞은 것 같으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아 저 시장 뭐 다 사기고 뭐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선입견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저도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친구분처럼. 네. 그리고 바뀌어야겠구나라고 더 다짐하게 되기도 하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그 세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정말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가능성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요. 네. 공부는 언제나 어렵지만. 네. 저희 이 방송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그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이쪽에 좀 관심이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좀 관심을 다시 갖고 좀 인식을 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리머가 곧 뭔가 강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실제로 아니에요. 얘기는 따로 하죠. 네. 아무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 가고 있는 그쵸. 분야라서 최근에 네. 작가님과의 만남을 너무 기다렸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작가님 도망가세요. 네, 끝나고 좀 잠깐 개별적인 면담을 좀 오늘 더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얘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모든 영역을 다 책에 나온 영역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네, 책에서 저 보세요. 책을 사보셔야죠. 네, 네. 책을 읽어보시면은 모르겠습니다. 되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피드백도 받았고, 아니면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되게 쉽게 읽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뭐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관련된 서적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저기는 나랑 다른 영역이라고 이제 그냥 선을 긋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한번 왜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한번 그냥 그 뉴스 기사 나올 때마다 또 이런 기사네라고 넘겨 짚지 마시고 한번 내 생각의 머릿속의 생각도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있겠지라고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은 절대 화폐가 아니다. 화폐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는 전 세계 5%도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수많은 것들과 다 연동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거의 아이디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게임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지금 원래 디지털 자산 생길 때부터 게임이랑 연관성이 되게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항상 생각했어요. 네. 이것도 디지털이고 게임도 디지털이니까. 근데 지금 그 접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게임사가 그 코인을 한다 그러면 코인 가격이 뛰었거든요. 지금 반대예요. 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게임사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그냥 올라요. 그런 시장이 지금 도래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게임 화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 이제 게임도 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디지털화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한번 이렇게 한번 접목해서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런 달라지는 세상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정말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인식의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쉽지만 네.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는 개별 면담 시간을 도망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